자, 여자가 누구인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29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최근에 한 학교에서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우유를 넣은 카레를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십니까? 학교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급식을 하니까 한 명 한 명의 체질에 대비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학기 초에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짤 때 고려하는데요. 학생들은 알레르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음식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정보를 미리 표시해 둡니다. 학교 식당 앞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써두고요. 자, 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학교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식단을 짤 때 고려하는 사람이고요. 학교 식당 앞 메뉴판에 알레르기 정보를 써두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을 4번 영양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영양사입니다.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는 부분이네요. 자, 1번부터 4번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밑줄을 제가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학기 초에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을 조사한다는 부분과 매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식단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표는 매월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교 식당 앞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써둡니다. 네, 그래서 각각 틀린 부분 1번 한 학기에 한 번이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2번 식단표에만 틀렸네요. 4번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알레르기 발생 음식을 급식으로 줄 때도 있다. 자, 31번입니다. 여자의 생각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봅니다.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 유학은 외국어에 능통한 국제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학 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립심과 독립심도 자라게 됩니다. 물론 어릴 때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적 충격을 받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라온 세상과 너무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살면서 자립심과 독립심이 자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탈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내용을 듣다 보면 남자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여자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자의 생각은 결국 여자의 말에 들어 있습니다. 조기 유학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여자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바로 국어도 제대로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유학 보내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요합니다라고 하지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상대 의견을 인정하면서, 자, 물론 이 부분이 바로 인정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뒷부분은 바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론이라는 단어와 하지만이라는 단어가 정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손이 베었을 때나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일회용 반창고 많이 사용하시지요? 일회용 반창고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20년대 미국의 한 붕대 회사의 직원이었던 딕스는 덜렁대는 성격의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수없이 대고 베이는 것을 매번 붕대와 테이프로 가져다가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딕스는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반창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를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그 안에 천을 작게 잘라 붙인 거죠. 그런데 테이프가 끈적거려서 불편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랫동안 수소문한 끝에 크리놀린이라는 직물을 찾아냈습니다. 이 직물은 표면이 매끄러워서 테이프가 깨끗이 떨어졌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 딕슨이 다니던 회사에서 상품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상품 개발로 큰 이득을 얻었고 딕슨도 경제적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제가 색깔 표시한 부분이 바로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따라서 일회용 반창고의 발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4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밑줄을 했고요. 자, 밑줄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네, 자, 덜렁대는 성격의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수없이 대고 베이는 것. 딕슨은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반창고를 만들기로 했고요. 자, 테이프가 끈적거려서 불편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크리놀린이라는 직물을 찾아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상품 개발로 큰 이득을 얻었고 딕슨도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 자, 이 부분이 힌트가 될 겁니다. 따라서 1번 잘 넘어져서 다쳤다. X고요. 자, 3번 귀찮아져서 X고요. 4번 본인에게 돌아온 건 없었다. X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크리놀린의 발견으로 일회용 반창고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을 여러분이 밑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독서문화 확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작가와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책 읽는 즐거움의 작가 김철중 씨를 모시고 독서를 통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철중 씨는 독서의 힘과 필요성, 진정한 독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유명 대기업을 퇴사한 후 책 읽기를 통해 유명 작가이자 강사로 변신한 김철중 씨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와 그만의 독서 방법 등의 노하우도 들어볼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작가와의 대화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36번입니다.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 했던 부분을 우리가 들을 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만 찾겠습니다. 한평생 틀린 부분이고요. 구청 독서 클럽 회원만 틀린 부분이고요. 행사에 신청서 제출 틀린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사는 책 읽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37번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회의할 때 상사만 이야기하고 아랫사람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문화에서 아랫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침묵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하는 것이죠. 침묵 효과는 윗사람의 권력이 센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나쁜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만 전달됩니다. 문제는 윗사람도 알아야 하는 잘못된 일까지 침묵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남자의 중심생각, 제가 방금 전에 표시했던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이 밑줄 하시고요. 들을 때 확인하시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말을 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피한다. 나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두렵다. 집단 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부분들을 힌트로 해서 자, 1번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틀린 부분이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고요. 주로 상사들이다. 틀린 부분입니다. 정답은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후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자, 앞의 내용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앞 내용에 잘 찾아야 되는데 앞부분에 힌트가 있다는 사실 미리 알고 갑니다. 자,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몸에 나쁜 것이라고만 믿었는데 박사님의 실험 결과는 스트레스를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신체는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와 비슷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군요. 네,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변화를 몸이 어려움에 대항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별명은 포옹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이 포옹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대화 내용, 앞 내용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맨 앞부분에서 우리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신체 반응이 달라진다 였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밑줄을 하시고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힌트 되는 부분, 바로 스트레스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만든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옥시토신입니다. 포옹 호르몬입니다. 포옹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스트레스 받을 때와 포옹할 때 같은 호르몬이 발생한다. 자, 1번 격리되게 만든다. 틀렸고요. 3번 완전히 다르다. 틀렸고요. 4번 혼자 있고 싶은 것은 틀렸습니다. 틀린 부분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41번입니다. 남자의 중심 생각을 찾아보겠습니다. 들어봅니다. 사람은 모두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예술가라고 하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엄청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잠재된 예술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가장 즐거웠던 경험을 말하라고 하면 친구와 병원놀이를 하던 것,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던 것 등을 말합니다. 모두 예술을 경험한 것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예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예술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뭐하러?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의 예술가를 억압시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가 아닌 예술가 되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예술가를 만듭니다. 직업을 가지고서 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까? 낮에는 직장인이지만 밤에는 연극 배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예술가를 끄집어내어 표현하십시오. 직장인으로서 예술가로 살면서 직장인으로 예술가로 살면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라는 내용이네요. 자, 중심생각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들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번 칭찬을 받기 위해서 틀린 부분이고요. 2번 주변의 시선이 예술가가 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부분이 내용과 일치하네요. 3번 아니다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4번 그만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역시 43번도 중심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큽니다. 첫째, 자동차 관련 법규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도 없고 술을 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로는 자동차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직접 운전할 필요가 없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타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 개념보다는 공용차 개념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줄고 공용차 개념이 자리 잡으면 자동차 한 대당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무인 자동차가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변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무인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인한 무인 자동차의 해킹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무인 자동차가 도입되어 운전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의 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인 만큼 성급하지 않게 기반 시설과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되어야 합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고요. 자, 중심 생각은 역시 무인 자동차는 서서히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1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인 자동차가 가져올 변화. 자, 어떤 것입니까? 네, 자동차 한 대당 활용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동차 한 대를 사용하는 횟수가 늘 것이다. 자, 45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선택지 밑줄 하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 이렇듯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 길거리 흡연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길거리 흡연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담배 한 갑에는 6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바로 한국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2번 흡연자 수의 감소이다. 네, 이 부분이 틀렸고요. 3번 모든 지역에서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은 담배값의 절반 이상은 흡연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남자가 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익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발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무조건 금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 금연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1번 상반된 각각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다양한 주장이 본문에 나올 때 상반관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내용을 여러분이 본문을 예측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년 퇴직자가 감소해서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임금이 높아 부담스러웠던 고령자의 임금을 조정하여 해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존의 숙련된 인력들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 노동자 개개인에게는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고 기업에게는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치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 1번 노후 생활이 힘들 수 있다. 뒤 부분이 틀렸네요. 자, 2번 관련이 없다. 뒤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자, 일자리 창출 의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무 틀린 부분이고요. 4번 고령자는 업무의 노하우를 잘 알고 있어서 숙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회사의 이득이다. 정답을 4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8번입니다. 남자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정년 퇴직자가 감소해서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합니다. 물론 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 따라서 얘기합니다.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49번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1번부터 4번 선택지 밑줄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들어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90%가 행복과 돈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했다고 합니다. 돈과 행복은 정말 비례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높은 수입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행복과 돈이 비례하는가에 대해 연구해 봤는데요. 월 수입이 450만 원이 될 때까지는 행복감이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45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수입에 비례하여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감이 떨어졌죠. 평균 이상의 수입이 보장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큰 부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우울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위해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은 지금의 노력을 미래에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지만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높은 수입이 삶의 행복에 주는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일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정비례 관계 틀렸습니다. 2번 일정 수준의 수입까지는 행복을 증가시킨다. 네,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3번 사람들은 목표를 이룬 후에 행복감을 느낀다. 자, 이루고 나서는 역시 또 행복해 주는 것을 듣고 좌절하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4번 일부만이 자, 틀린 부분이 되겠네요. 네, 50번입니다. 자,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응답했다고 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연구해 봤는데요. 자, 연구고요. 연구입니다. 자,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 쓰기 영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쓰기 영역 문제에서는 일단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문장씩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힌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슬픔을 조금씩,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자, 기억에 대한 힌트는 슬픔을 조금씩, 니은에 대한 힌트는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자, 따라서 자, 슬픔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습니다. 슬픔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이번 문제도 힌트를 잡아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포인트를 잡아봅니다. 힌트는 잠을 인생의 사치라고 했다. 하루에 4시간 숙면을 취하면 자, 그 부분이 힌트가 돼서 자, 뿐만 아니라 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두 부분을 힌트로 하시면은요. 자, 충분하다고 말이다. 숙면을 취하면 충분하다고 말이다. 숙면을 취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때도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3번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한국인의 여가 생활의 현황 분석에 대한 글을 200자, 300자로 쓰십시오.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한국인의 여가 생활 현황이고요. 자, 휴식 활동이 가장 많고요. 스포츠 활동, 사회 활동, 문화, 예술 활동, 관광 활동. 자, 휴식 활동의 유형, 종류는 TV 시청, 인터넷 검색, 산책 및 낮잠. 자, 휴식 활동의 원인은 시간이 부족하다, 경제적인 부담,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 정보 부족. 자, 그래서 써봅니다.
한국인은 여가 시간에 휴식활동, 스포츠활동, 사회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 관광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꼭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중 휴식활동이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 휴식활동 시간에는 TV 시청이나 인터넷 검색, 산책, 낮잠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제 그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나타났다, 알 수 있다. 자, 휴식활동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제 원인을 얘기합니다. 첫째,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여가 활동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 셋째, 여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정보가 부족하다. 이러한 원인으로 여가 생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앞으로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54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자, 700자로 글을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제품 포장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제품 포장 문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입니다. 자, 필요 이상으로 포장된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 필요 이상으로 포장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제품 포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자,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이 생산되어 내가 살 때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으려면 포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포장한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자주 사게 되는 과자는 내용물보다 포장의 양이 더 많아 보여서 황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데도 내용의 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양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과도한 포장 때문에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과대 포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포장을 보고 기대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물을 보면 다시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첫 번째,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나아가 외국 제품을 쉽게 살 수 있는 요즘이라면 국가 이미지나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포장은 뜯고 나면 버림으로 과대 포장은 자원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 때 이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말을 먼저 써주시고요. 경제,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대 포장 제품을 자꾸 사 버릇하면 안 될 것이다. 알맞은 표장을 한 좋은 상품을 계속 구매해서 그런 상품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과대 포장 용기들을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면 뿌듯할 것 같다. 네, 지금까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듣기 영역과 쓰기 영역까지 문제 해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읽기 영역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